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그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어제 이제 뭐 9천만 원대를 깼었죠. 어제 한 오후 2시쯤에 9천만 원대를 살짝 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간밤에 급등을 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경에는 업비트 기준으로 1억 원을 살짝 넘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또 하락을 하면서 1억 원을 깨고 9천만 원대 이제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리플도 역시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 바닥에서 좀 올랐는데 리플도 말이죠. 지금 그 뭔가 가격이 오를 듯 말 듯, 뭔가 터질 듯 말 듯, 뭐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리플과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인 SEC, 그러니까 리플과 SEC 사이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한 뭐 그런 움직임들도 좀 포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자, 먼저 시장 상황을 알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플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제 그런 급등이 나왔느냐? 그 이유를 보면 그 미국 연준 때문이죠. FED, 연방준비위원회요. 자, FED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건 때문에 또 그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됐죠. 물론 뭐 금리 인하 때문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있고 이제 반감기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거기에 추가로 올해 2024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FED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더욱 탄력을 받아서 올랐었죠. 그런데 그 오르는 와중에도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잘 오르니까 뭐 이렇게 금융자산들이 이제 잘 오르는데 이제 연준에서 마음을 바꿔먹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이제 시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뭐 2024년에 3차례 정도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르고 전 세계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썩들썩하고 금융자산이 이렇게 이제 대폭 오르니까 연준에서 굳이 뭐 이렇게 금융자산들이 잘 오르고 그러는데 금리 인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3차례씩이나 하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이제 팽배했었죠. 이런 우려가 팽배했었는데 간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간밤이죠. 미국에서는 낮이고. 자, 이렇게 이제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이제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 것이죠. 2024년에 이제 연내에 3차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제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걸 우려하다가 이제 안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원래 뭐 가장 혜택을 보는 쪽이 위험자산 쪽이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이요. 그런데 위험자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자산이 어디입니까? 주식보다 훨씬 더 큰 위험자산이 바로 이 암호화폐이죠. 왜냐하면 주식은 이 실체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고 회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회사의 자산 가치가 있고 회사가 뭐 영업을 잘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죠. 왜냐하면 그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지분 가치를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뭐 코인을 산 사람들이 뭐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지분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죠. 회사에서 만들어낸 상품인 이 코인을 그냥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에 무슨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전망만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코인들에는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쓰임새가 거의 없죠. 실질적인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송 속도도 엄청나게 느리고 리플보다 느리죠. 그리고 이제 송금을 하는데 돈도 리플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쓰임새는 없어요. 쓰임새는 없는데 비트코인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금도 뭐 별 쓰임새가 없죠. 금처럼 뭐 디지털 금이다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뭐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이 또는 뭐 전 세계의 뭐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이제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쓰임새는 없어요. 이 코인에서 말이죠. 쓰임새가 가장 확실한 그런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라고 봐요. 왜냐? 리플은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 유틸리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송금할 때 뭐 순식간에 송금이 되고 송금 수수료도 100원도 안 해요, 지금요. 거기다 대고 이제 리플은 또 회사가 영업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이 리플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SEC와 리플 사이에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은행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친다면 리플에 엄청난 매기가 쏠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그 연준의 파월이 연내 3번의 금리 인하 기조를 뭐 유지하기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고 다른 코인들도 이제 함께 잘 오르고 있죠. 잘 오르다가 이제 잠시 또 숨고르기를 살짝 하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뭐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말이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할 때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있죠.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건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현물 ETF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 원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제 유출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제 자금 유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 유출이 일어났죠. 상당한 양의 이제 순 유출이 일어났죠. 이제 차익 실현 매도세. 그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더욱 하락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더 큰 조정을 겪지 않고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EC와 리플 사이에 무슨 뭐 일부 소송 정보 기밀 유지 제한에 합의했다 뭐 이런 제목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SEC와 지금 그 리플 사이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을 끝내는 그런 합의가 아니라 무슨 뭐 소송 정보 기밀 유지를 제한하는 무슨 합의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과 SEC가 지금 소송 중이죠. 자, 소송 중인데 지금 이 소송 중에 이제 서로 간에 일어나고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있죠. 이제 판사가 뭐 일을 처리하고 자기들이 뭐 어떤 자료를 뭐 제출하고 뭐 등등등 그런 일부 민감한 정보들을 비공개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알리지 말고 비공개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상호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짜증나는 일이죠. 그냥 지금 대중들은 이제 궁금해 죽겠죠, 지금. 리플과 SEC 사이에 이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 결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는 마당에 리플 가격은 안 오르고 있죠. 지금 소송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뭐 이런 거 불안해하면서 리플 가격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무슨 뭐 자기들끼리만 알고 무슨 소송이 진행되는 내역을 서로 뭐 대중에게 일체 함구하자 뭐 그런 상호 계약서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 측의 변호인이 뭐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SEC 사이에 소송에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비공개 처리해달라 하고 이제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서를 보냈대요. 그렇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리플과 SEC 간의 이제 소송 그 내용은 더욱더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일부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은 뭐 대중에게 뭐 어떤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됐었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리플과 SEC 간의 어떤 소송 진행 내역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또 리플과 SEC 간의 뭐 어떤 소송 정보 일부를 대중에게 또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토레스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말은 일부라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뭐 얼마나 뭐 우리에게 정보가 제대로 왔습니까?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일부를 뭐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는 더욱더 이제 대중들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정보를 숨기고 자기들끼리 둘이서만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짜증나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말입니다. 리플과 SEC 사이에 지금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리플과 SEC 사이에 결국은 이 소송이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죠. 왜냐, 서로 어떤 합의 무드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그 진행되는 상황을 서로 비밀에 붙이자라고 그런 합의가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원래가 그래요. 세상살이가 그렇죠. 둘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이런 식의 합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리플 변호사가 이런 요청서를 이제 토레스 판사에게 보내서 비밀을 유지해달라라고 한 내용을 또 이제 리플 변호사가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과 SEC 사이에 이 소송이 합의 모드로 잘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많은 그 리플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의 멤버들이며 리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언의 암시를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리플사에도 좋고 SEC 측에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리플사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소송을 끌어봐야 리플의 가격만 오르지 못하고 회사의 신뢰만 떨어지고 지금 암호화폐 상승장에서 다른 코인들 다 오르는데 리플만 지지부진하면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그 SEC 입장에서는 SEC가 곧 바이든 정부죠. 뭐 SEC의 게리 겐슬러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심부름꾼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송 사안, 그 암호화폐, 지금 전 세계에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이든 정부의 SEC가 탄압을 해가지고는 바이든 정부가 다가오는 11월에 대선에 승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것에 대해서는 그 대선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리플사에 피해를 주는 쪽으로 소송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미국의 유권자들,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 많이 있죠. 리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딱 대선의 박빙의 승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그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외 거래소 비트겟에서요, 신규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 거래소 신규 가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가입하시고요. 또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보너스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